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1,000건 늘어나며 예측치보다 8천 건 낮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예측치를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높아지며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회성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센트 장관이 말한 은행 규제 완화가 현실화한다면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 곡선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 2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 2월 수출액이 5,39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5%는 물론 지난해 12월의 수출 증가율 10.7%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입은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3,69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며 두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7일로 예정된 백악관 주최 가상자산 서밋을 앞두고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요.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sak스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면서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변동성이 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여기에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2월의 실업률과 또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증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변하는 게 그 뭐랄까 규칙과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께서 아 진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스토리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좀 중요한 날이라서 꼭 채널 고정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또 허생 마스터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이 부분들 잘 한번 담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정말 다방면에 또 박학지식한 그런 또 부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허생 마스터님께 무언가를 질문해 주시면 또 허생 마스터님께서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께 많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컸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고용지표 발표와 동시에 10시 31분경에는 2273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9분경에는 2038포인트 선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1% 정도 상승한 21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와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표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오늘 지표 발표됐는데 네.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보다 비농업 고용지표는 하회를 했고 네.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트,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께서 아주 요즘 칼자를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칼자를 들고 설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번 설명드리지만 여기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는 정부, 민간을 포함한 거죠. 민간 비농업 부문은 정부를 배제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을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죠? 정부까지 포함한 걸 보면 차이가 납니다. 결국 칼자루 쥐고 휘두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수치가 뭐 그렇게 썩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다 잘라낼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시간당 임금, 네, 와이어하고 그 MOM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그렇게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에서 차이가 나고는 있지만 정부 부문을 감안한다면 이 민간 부분 배제한다면 민간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 지난달에 발표된 게 수정이 됐었죠. 111K 11만 1000건에서 81K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기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수정이 됐으니까. 그 실업률도 살짝 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 또 칼질하는 걸 비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오늘 2시 반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죠.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1기 때 10분에 한 번씩 보좌관을 통해서 주식 현황판을 확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확인했는데 며칠 전에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주식판 확인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하러 확인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각종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은 일단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건 지금 잠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미국 국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국채가 올해 안에 그 만기가 되는 게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면 7천조 원, 8천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뭐 1경 정도가 되나요? 한년 1달러당 1,500원 정도 치면 대충 1경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인데 10배가 뭡니까? 16배, 16배, 17배. 이거가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국채 만기가 들어와야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단기로 예전에 앨런 장관이 찍어내느냐? 금리가 높으니까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30년 동안 우리 5%까지 갔잖아요. 10년물이. 그럼 만약에 4.8%로 찍었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4.8%를 매년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매년. 예, 매년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예, 진짜 다리 휘죠.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단기채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게 7조 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걸 또 장기채로 전환을 한다면 이건 뭐 거의 한마디로 현금 서비스 막으려다가 예, 그 등골 휘는 거죠. 그래서 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단기채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국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0년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상 속에서 설마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설마라고 했는데 듣다 보니 보다 보니 말이 되고 그게 그럴 수 있겠다. 맞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미국 증시를 좀 흔들어 놓으면 증시에 가 있는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은행에 들어가겠습니까? 뭔가를 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이든 예, 국채든. 그럼 돈이 국채로 흘러가면 예, 국채로 돈이 흘러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살려던 걸 10사람이 살려고 덤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겠죠. 예, 그걸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고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돈이 막 몰려 있었는데 예, 그 증시가 지금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들이 뭐 1,000만 원 투자해도 10% 하락하면 100만 원 손실이지만 1,000만 원을 10배, 100배, 1,000배로 감안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증시를 흔들어 놓으면 이 돈들이 나도 몰라. 일단 팔고 생각해 볼게. 팔고 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은행에 있지만 예, 뭐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좀 뭐랄까 돈이 좀 몰려 있는 투자 기관에서는 예, 은행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주머니 있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단기채든 장기채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S&P 수익률도 안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국채를 사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안 망할 거니까. 예, 그러면 예,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면 예,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떨어지면 지금 떨어졌죠, 실제로?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TV 신문 뉴스 통해서 보시다시피 떨어졌고 실제로 보여드리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에서 4.7에서 4.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4%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좀 장기물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트럼프나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월가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고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증시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당장 미국에서 벌어질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뭘까요? 그 채권 금리 떨어뜨려서 지금 단기채로 막 목숨 쪼여오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는 거죠. 부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0.1%, 0.2%가 100만 원, 1000만 원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단위가 1경이 되면 얘기가 다른 거죠. 1경이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곱해보세요. 0.1%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지금 쭉. 미국하고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생각나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 채는 떨어지고 있고, 네,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올라가고 있고, 또 환율도 움직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 돈 빌려서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미국에 있는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거의 러셀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러셀 이천에? 아니죠. 예,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빅테크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일본 금리가 낮았고 미국 금리가 높았는데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거기다가 빅테크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돈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일정 부분은 이걸 용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좀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말이 되죠? 제가 알아온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채가 이제 10년물이 4%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법이 없습니다.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 부분은 이게 언제죠? 2024년 9월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증시 부양하는 건 뭐 1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트럼프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지금 관세를 건드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뭐 이번 달에 한다는 둥, 또 뭐 했다는 둥 하면서 또 말을 계속 바꾸죠. 이제 뭐 그 US CMA 뭔지 아시죠? US CMA
USMCA군요. 죄송합니다. USMCA 예전에 나프타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관세 협정 거의 무관세죠. 그러니까 다들 멕시코에 짓는 거지. 인건비가 싼. 거기다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다 때리는 어쩌네 그러다가 계속 하루가 지나니까 뭐 일부를 자동차를 빼기로 했다. 또 하루가 지나니까 뭐 30%를 빼기로 했다. 막 말이 바뀌죠. 네,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이제껏 트럼프 행동은 트럼프가 무언가를 얻어와야지 그걸 하나씩 완화를 해줬는데 갑자기 뭐 근데 트럼프가 이득이 뭐지? 갑자기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굳이 관세를 때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든지 증시를 흔들어 놔야 되고 그래서 그 10년물 금리를 내려야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국채를 전환할 수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만기 돌아오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고 지금 좀 증시를 흔들어 놓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음모론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는 협상 카드인데 예전처럼 직전에 가가지고 이거를 뭐 한 해 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자존심이 있지 뭐 맨날 뻥카만 치고 이 소리 듣기 싫은 거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흔들어 놔야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증시가 불안하면 솔직히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자산 보통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근데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동하고 있고 그렇게 좀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빅테크들의 펀더멘탈, 그다음 실적들은 나쁘지 않다. 사상 최대치를 뿜어내고 있는데 증시는 떨어진다. 그것도 그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는데 외부적인 충격,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충격이 해서 떨어진다면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10% 정도 떨어지면 조정 국면이 아니라 보통 15% 정도 떨어지면 10에서 15% 사이 그 정도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조정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내각은 여러분들 TV 뉴스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여기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전에는 증시에 포커스를 뒀는데 언젠가부터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포커스를 두고 뭐 재무장관이든 트럼프든 누구든지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왜 트럼프가 주식에 관심을 안 갖고 국채 금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를 맞춰보고 자금 흐름을 보고 하니까 말이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좀 흔들리는 증시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이나 이건 또 할 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드려서 어차피 뭐 미국이 소비를 하는 건 변함없는데 불리한 건 맞죠. 아니 우리가 사주는데 우리 거는 관세를 많이 때리고 니네는 관세 얼마 없고 그럼 불공평한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또 이제 절묘한 타이밍인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된 지 2달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되죠? 전임 정부 바이든을 탓할 수 있는 거고 걔네 때문이야 라고 탓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보험하게 갇혀져 있죠. 한 분기도 안 지났잖아요. 1쿼터도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그건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거야. 계란 한 판에 얼마죠? 15,000원? 그 정도 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그 한 판이 30개가 아닙니다. 10개인가 14개가 뭐 15,000원 정도 한대요. 계란 하나에 1,000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 드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조류독감도 아무리 조류독감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증시는 좀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1, 4분기는 참 힘들겠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그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증시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고 이 조정을 끝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나도 모르겠어라고 팽개치는 그런 부분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를 볼 때 지금 조정 국면, 일단 데이터로 보면 맞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미 정부의 국채 롤오버라고 그러죠. 만기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엮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그냥 알고만 계셔라. 알고만 계셔라.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국채가 어떻고 뭐 증시가 어떻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계셔야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고 트럼프 때문에 망할 것 같아. 막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증시가 이 정도 흔들리면 뭐라고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죠. 지금 증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관세 얘기만 하죠. 맨날 관세 얘기. 그 얘기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금리 잡고 그럼 금리 인하되고 그럼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페드워치 보면 금리 인하가 2번에서 3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TV 신문 통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뉴스 통해서 보시면 예전에 2번이었죠.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올해 내 금리 인하 그 횟수가요. 이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증시에도 훈풍이 언제 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지금 떨어진 건 뭐 한 2, 3일, 지금 열흘째 이러고 있죠. 열흘째 이러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2주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뭐한 일주일이면 그냥 바로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방망이 짧게 주고 길게 먹으려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짧게 주고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매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서울민규 TV 통해서 마스터님들이 해드리는 얘기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 가는 거니까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내용 바탕으로 매매 차트 보시면서 좀 숙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 이제 서머타임이죠.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물어보시는 거, 또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리포트 보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 차분히 모두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배워가시고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3패 했거든요. 네, 3패 했습니다. 20전 3패 했을 거야. 아마 17승 3패. 보통 그 정도 성적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 더 낫겠죠? 오셔서 배워가시면서 매매 기술도 스킬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 지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더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현재 시장, 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무쪼록 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증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하방 또 재료에 대해서 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좀 당분간 매도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당장, 같은 경우 지금 지금 당장은 당장. 매수이다. 네. 아,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 계속 지금 2만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2만 선. 2만 선을 어제 저점이 지금 얼마죠? 2만 3입니다. 3. 제가 이거 차트를 그때 보고 있었는데 과연 저게 깨질까? 안 깨지겠지? 오늘은? 근데 안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살짝 깰 수 있습니다. 여기 2만이죠? 2만 선을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막 2만을 뚫고 19,700, 500 막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2만 선에서 살짝 턱걸이하면서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다 그러면 여기죠? 이 자리죠. 여기 5일 이평선이 지금 338에 있죠. 338에 있고 그다음에 10일 이평선이 697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400에서 500 정도는 2만 400, 500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하지만 살짝 깰 수는 있습니다. 살짝 깬다는 게
뭐 10틱, 20틱이 아니라 예, 19,950이든 920이든 뭐 970이든 이 정도까지 깼다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900 라인까지 19,000 밀린다 그러면 19,900 라인까지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고 지금은 2만 선, 2만 20을 지켜내고 올리고 있죠. 이 자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2만 25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네, 2만 120 네, 그리고 150, 예, 그리고 이 자리죠. 어디죠? 여기 200, 200. 이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 만약에 지금 미장 개장되기 전에, 아니 미장 개장 전후로 이 자리죠. 120, 그리고 150을 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로 먼저 대응을 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2만 초반이죠. 2만 10, 요 정도 사이에서는 일단 좀 손절 짧게 잡고 예, 매수를 일단 대응을 해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20, 150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20, 150 그 자리 오면 매도를 일단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내려오면 매수 2만 10, 2만하고 2만 10 사이 그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 150에서 매도,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2만에서 2만 10포인트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매수를 또 들어주셨지만 조금 이따 개장 이후에는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허생 마스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박학다식한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 비트코인 이제 네.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펼치면서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네. 예, 그분 좀 대단하십니다. 어. 꼭 와서 한마디 초를 쳐요. 아. 이맘때 항상 초를 칩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조심해라고 초를 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초를 치죠.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 뭐 우리는 7% 금리를 대비된다고 막 그 소리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 한 번씩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 예,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 웃긴 게 뭐냐면 JP모건이 블랙락의 그 창구입니다. 비트코인 판매 창구입니다. 네, 모르셨죠? 그 블랙락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1개억 원이 넘는 예, 자산을 굴리고 있어요. 근데 좀 늘었죠? 비트코인 때문에 자산이 또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제끼고 있는 게 JP모건입니다. 네, 그러니 웃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한다는 자체가 웃겨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였나요? 전략적 자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말장난을 좀 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리저브 에셋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국은 70%인가 80% 정도를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 예, 그 준비 자산을. 근데 거기 뒤에 에셋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쪽에는 에셋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게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라고 하다가 처음엔 했다가 뭐 올려놓고 그다음에 야, 저 에셋이 아니라 좀 말장난한 것 같은데? 라고서 내리고 그 다음날 내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뭐 서명을 했니 아쨌니 그러면서 사니 많이 그러고 있죠. 근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것도 이제 관건이고 이제 뭐 JP모건에서 그 말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의회에서 좀 그걸 해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조금 의아한 얘기죠.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거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만 지켜도 대단한 건데 예, 지금 잠깐 차트 볼까요? 지금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게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이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요. 예, 그어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여기서 예, 좀 선을 그어봐야죠. 이렇게 그어야죠. 이렇게 긋는다 그러면 네, 지금 수렴하는 구간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 증시가 죽지 않으면 네, 위험 자산의 대표인 비트코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음모론이라고 그러시면 뭐 음모론이 되는 거고 앞뒤 따져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앞뒤 따져가지고 말이 되네.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한테 코인 종류한테는 예, 엄청난 호재죠. 유동성을 먹고 사는 예, 가장 극심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인은 굳이 뭐 미국 뭐랄까 정부에서 사지 않아도 올라갈 타이밍인데
저도 코인너로서 해외선물도 하고 있지만 코인너로서 부탁을 하건데 그냥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 그럼 좋은데 네. 왜 한마디씩 해가지고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고 지금 3달째 이러고 있나요? 3달째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셈 치고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해가지고 코인을 흔들어 놓으니까 저도 막 머리 아파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선물한다고도 머리도 아픈데 코인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저 끝까지 두고 갈 겁니다. 여러분도 코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전 재산 몰빵하지 마시고 올인하지 마시고 해선으로 돈 버셔서 차곡차곡 쌓으시면 양쪽으로 돈 벌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사면 물리거든요. 예, 물리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극위험 자산이니까 코인을 하실 분들은 좀 뭐랄까 여윳돈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쓰지 않아도 될 돈 내가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거지 당장 이번 달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 있는데 40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란다. 예, 그렇다고 해서 300만 원을 그래 30% 먹으면 돼. 덤볐다가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다. 마이너스 90%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아셔야 돼요. 이게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잠도 못 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돈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 써도 될 돈, 네, 쓰지 않아도 될 돈, 아니면 당장 없어도 될 돈 그런 걸로 뭐 선물,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옵션이란다 선물하시든 아니면 현물 알트코인을 하시든 하셔야지. 누가 이제 뭐 지금이 바닥이래. 바닥 밑에 또 있죠. 지하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뭐 멘틀도 있습니다.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면 네, 뭐 하단에 있는 그 내용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개장했으니까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전략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략 변경이 좀 필요할까요? 네,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안 오면 찾아가야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바뀌면 또 전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라오면 150 그리고 200에서 일단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온다 그러면 2만 25가 계속 지켜지고 있죠. 2만 초반대가 지켜지긴 할 거,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켜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진다 해도 말씀드렸죠. 땅굴 파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막 2만 700 아니 19,700 아니죠. 19,700, 19,500 이런 식으로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에서 2만 10 사이 그 정도에서 매수 들어오는 건 일단은 유효하고요. 25 라인을 아까 드리려다가 혹시 몰라서 네, 일단 2만에서 2만 10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이 자리죠. 150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150 네, 그리고 200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위로도 매도를 칠 자리가 있긴 한데 이건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라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 50틱 정도 손절 잡으시고 손절 주시면 될 것 같고 2만에서 매도요? 매수?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2만에서 네, 2만 매수. 14에서 매수. 네. 그리고 2만 150 전후에서 그리고 2만 200 전후에서 매도.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에서 2만 14 정도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만 150 전후나 2만 200 전후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하루 15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 수출 규모를 거의 중단 수준으로 줄이는 제재안을 예고하면서 상방 모멘텀이 생겼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벌이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면서 현재 오랜만에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27분경에는 67.84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2.06% 정도 상승한 67.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민 없이 매수를 드셨는데. 고민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민의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지금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 일단 윗꼬리를 지금 말아 올렸거든요. 딱 보시면 딱 보기 좋게 캔들은 여러 가지 알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이거죠. 예, 지금 보시는 잠깐만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 꼬리를 말아 올리는 이 캔들 하고요. 예, 좀 키워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키워보면 네, 꼬리를 말아 올리는 이런 캔들, 그 다음에 십자형. 뭐 우리 1번만은 쓰지 말자고요. 십자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 용어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죠. 이 위에 꼬리를 말아서 내리는 양봉, 음봉 상관없습니다. 이런 캔들.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 많은 캔들 알면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1분봉, 3분봉 쓰면서 이게 캔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랬죠. 5분봉 밑으로는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지 마세요. 그냥 하단에서 좀 뭐가 저점이라고 보이는, 아니 저점으로 예측이 되는, 아니 저점으로 계속 뭐랄까 그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캔들. 그 다음에 이게 그 십자인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예, 위아래가 세력이 팽팽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한번 분위기 전환이 될 때가 된 겁니다. 네, 밑에를 말아 올렸고, 예, 그 다음에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쌓았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적어도 크게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정도. 지금 보시면 예, 조금 더 키워보죠. 조금 더 키우면 이게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지금 68.24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예, 그 다음이 예, 여기죠? 뭐냐 12평선이죠? 네. 68.54, 그 내나 그 자리네요. 네, 그리고 위에 일본 기준선이 69.64 올라간다 그러면 69달러 중반까지도 오늘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만약 매도를 친다 그러면 이 자리들이 한 번씩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겠죠. 크게 본다 그러면. 그럼 이제 매수를 봤으니까 매수 자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내려온다 그러면 960T 기준으로 여기죠. 기준선이죠. 핑크색에서 일단 매수 한번 공격적인 자리는 이 자리죠. 67. 얼마죠 이게? 지금 보면 네, 67.40이죠. 40. 나는 좀 보수적으로 봐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자리 어디죠? 62평선 이 자리죠. 예, 67달러까지 기다려 오시면 되고 나는 공격적으로 본다. 67.40. 예,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 67달러. 이렇게 매수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도 자리는 1번 보시고서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오늘 매수 사인 주셨고요. 960대 기준으로 기준선 자리에서 매수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자리도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기준선이나 전환선이 나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선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3,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횡보 장세 이어지고 있는 금인데요. 오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면서 11시 1분경에는 2,909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인 0.07% 정도 상승한 2,92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윌리엄스 R과 ATR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다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이유는 왜일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2,900달러 초반이 상당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죠. 2,900달러 자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위로 올려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목균형표를 보면 앞자리가 이렇게 팽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횡보입니다. 횡보. 엄밀히 말하면 지금 4일째 이 박스권에 있죠. 네,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갈 듯한데 만약 이슈가 없다 그러면 2,950하고 2,900 얼마죠? 이게 2,940선에서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2,900 초반, 2,900, 2,910 이 정도에서 일단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준은 매수지만 2,940, 50을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쯤 오게 되면 일단 매도도 봐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차트가 지금. 이게 960틱 차트입니다. 차트는 좀 크게 보시라 그랬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박스 대응을 좀 하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35부터 막히고 있는데 2,940 그리고 2,9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온다 그러면 보이시죠? 2,900 그리고 2,910 이 정도에서 10 이 정도죠. 100틱 상간입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손절을 한 30틱 정도 잡아보시고 일단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진짜 공격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930, 32 정도부터 이 자리죠. 32 이 정도부터 매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만 이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나 손절 못하겠어. 아니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940부터 매도를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910 2,910 이 정도는 손절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손절이 좀 어려워 짧게 잡을 거야 그러면 2,900선 초반 그러니까 2,900 2든 3이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매수를 좀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 선물 박스권 대응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900이나 2,910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2,942과 2,950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오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내 스스로도 한번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개 방송 화상 마스터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 10시, 오후 10시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또 서머타임이 또 해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한번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매매 매우 쉽게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매우입니다. 매우 쉽게 하는 방법. 자,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어렵게들 하십니다. 뭘 어렵게 하냐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 자잘한 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의미를 두지 마시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계속 시행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죠. 2월 달은 3패했고요. 나머지 전승이고 1월 달은 4패했지만 당연히 수익 마감했고 그래서 뭐 1패, 뭐 2패 이렇게도 합니다. 한 달에 다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수익도 뭐 여러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 짜잘한 수익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큰 수익이었고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보통 5이평선, 20평선을 사용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간단하고 쉬워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닌 건 아니지. 여기저기 많은 분들을 함께 하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7년 이상 지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제일 어려운 매매가 2평선 매매 중에서 5, 22평선이에요. 얘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게 많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쭉 빠졌죠? 결과론적으로는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딱 여기서 매도를 여기 어디든 매도를 들어갔다면 그냥 딱 주머니에 걸어 잠그고 쭉 지켜봤으면 수익이 엄청났죠.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빠진 거냐면 260에서
예, 120까지 빠진 거니까 140포인트, 500틱이 넘습니다. 500틱이 넘으면 예, 350만 원, 400만 원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곱게 안 빠지고 보시면 골든 크로스로 들어올리고 골든 크로스로 들어올리고 골든 크로스 들어올렸다가 또 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드 크로스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데드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골든 크로스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여기는 없다고 치고 여기는 없다고 치고 예,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던 게 있단 말이죠. 지금 분명히 올라오던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났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나면 이거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쌍바닥이죠. 예, 들어간단 말이죠. 예,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결국 내려간단 말이에요. 또 그럼 또 이제 다시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예, 그러면 여기 골든 크로스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여기 계속 올라왔었는데 예,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골든 크로스로 예, 상승으로 먹었기 때문에 수익을 먹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날 때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예, 올린 거 다 뺀 거죠. 이게 지금 쭉 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선 하나만 그으면 선 하나만 그으면 일정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네, 62평선 하나 그으면 됩니다. 62평선 녹색선 하나 딱 긋고 예,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지를 받을 때 뭐 매도를 치라는 얘기냐?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MACD는 깔아놓고 MACD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만약 여기서 MACD 매매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영선 밑으로 들어갈 때 매도 한번 끝입니다. 끝.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삑사리가 날 수 있었겠지만 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면 끝. 네, 한마디로 매매 2번 또는 한 번만 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계좌가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럼 MACD 중심선 영선이 뭐라고 그랬죠? 62평선. 예, 그럼 이거를 차트적으로 구현해 보면 MACD 그 구성 요소가 62평선이니까 62평선 등장해야죠.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매매는 어떻게 되냐? 62평선이 딱 있으면 네, 밑으로 예, 캔들이 62평선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비금 차들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데드 크로스 날 때마다 매도만 치면 됩니다. 데드 크로스 날 때마다 매도. 예, 매수는 보지 마시고 네, 데드 크로스 날 때마다 매도만 치시면 아까하고 전혀 다르죠? 예,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난 게 거의 없어요. 다 성공한 겁니다. 여기는 뭐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계좌를 다 박살냈지만 실질적으로 62평선 중심을 딱 하나 잡고 그다음 밑으로 22평선이 데드 크로스일 때만 들어가면 계속 수익을 낸다는 거죠. 물론 한 번씩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 없는 매매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씩은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MACD를 차트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방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우리 무료 공개 방송에서 특강식으로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가 뭐 나쁜 애 좋은 애 그런 말 할 건 아니죠. 보조지표가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예,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팁을 또 안내해 드리고 있고 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예,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률 높은 매매를 하셔야죠. 아까 보셨듯이 승률 높은 매매는 딱 하나입니다. 예, 똑같은 패턴 그리고 무언가 뭐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배워서 또 함께하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감을 익히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네,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많은 거 배워가시고 수익도 내시고 3월 달부터 예, 꽃피는 봄이죠. 네, 봄에는 예, 계좌도 예, 봄스럽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매매 아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전 적용은 다음 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서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시간이 10시, 오전, 오후 10시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